우연찮게 강변북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그 강남의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와, 저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하나도 없지? 저걸 살려고 하면은 왜 나는 몇십 년의 월급을 모아야 되지? 라고 되게 좌절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내 집 마련 한 채로 직장인이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관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TV가 구독자 100만 명이 달성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재테크,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21년도 상반기에 연끌을 풀로 당겨서 실거주 내 집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으면 거지되는 분위기에 휩쓸려 매수했죠. 매수하고 나서야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를 비싸게 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가격이 오르듯 하더니 지금은 저희가 산 가격에 1억 원이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너바나님, 21년도에 꼭지 잡은 저희 연끌 부부를 구해주세요. 저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거주 집값이 21년도 가격으로 돌아와지길 기도하며 장기적으로 여기서 거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따로 투자금을 모아가면서 다른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현재 임신과 출산으로 외벌이 상황이라 1년에 모을 수 있는 투자금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1억 원 손실을 감소하고 대출을 좀 더 당겨서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고 싶은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현재 집을 팔고 갈아타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연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고 그게 가격이 한 1억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분 아파트 지역을 봤을 때 수도권 지역이고 그렇게 입지가 좋지는 않은 지역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10년 이상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 고점의 가격을 회복하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한 번쯤은 더 잠깐 반등하는 시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데 이 하락장에서 갈아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수도권에서 하락장일 때가 상승장일 때보다 갈아타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좋지 않은 지역과 좋은 지역의 매매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하락장이 되면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되게 좁혀지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하락장의 매매 가격 폭이 상승장일 때보다 작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매도하시고 서울이거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매수하신다 치면은 제가 볼 때 1억 정도의 손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년 내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부동산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저희 월부 유튜브에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시는 능계비 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너바나님.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학군지로 이사를 가야 될지 아니면 대구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실거주보다는 재테크를 우선시해야 하는지 했는데 막상 아이가 초등학교를 간다고 하니 엄마로서 학군을 무시 못하겠네요. 경북 구미보다는 대구가 실거주로든 투자로든 매력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배우자의 반대로 대구 이사는 꿈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이 학군을 위한 실거주 이사, 노후 대비를 위한 부동산 투자, 어떤 걸 더 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능계비님의 질문을 보면은 구미에서 실거주로 집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투자로서 대구에 집을 사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또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그 중에 봐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충분히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구와 구미 모두 제가 볼 때는 일단 무릎 이하로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어느 지역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미와 대구 중에 어느 지역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방 부동산을 투자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수이거든요. 그래서 구미보다는 대구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대구의 아파트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대구에 아파트 투자하면은 배우자가 반대하고 실거주를 못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할지도 몰라요. 저라면은 대구에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구미의 아파트를 전세로 실거주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사는 거를 실거주할 지역에 사는 것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어요. 꼭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나요? 제가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에 사면은 굉장히 나쁜 건가요?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나 투자는 여러분들이 꼭 삼성전자 다닌다고 해서 그 회사 주식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거를 5년 뒤, 10년 뒤에 어디를 한 게 더 잘했냐라는 관점이라면 저라면 구미보다는 대구 아파트에 투자를 할 것 같고 대구 안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좋은 지역 순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순으로 투자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끈 부자 은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바나님. 월부 유튜브에서 진심으로 조언해 주시는 너바나님, 너나이님, 코크드림님에 반해서 월부닷컴에 가입한 50대 아줌마입니다. 월부에서 1년간 내 집 마련반, 열반 기초반, 열반 중급반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알찬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구로동 나홀로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라 그런지 거래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아요. 내가 왜 나홀로 아파트 샀을까 정말 후회가 많이 됩니다. 저의 고민은 갈아타기로 자산을 불리는 데는 하락기가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홀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저와 같은 50대도 희망이 있을까요? 이분께서는 일단 지금 50대이시고 현재 종잣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 연 3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나홀로 아파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단점이 있지? 라고 하시는데 사실 나홀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보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상가나 편의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승장에서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성이 좀 떨어져요. 나홀로 아파트 잘못 사면 5년, 10년간 매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꿈부자 은퇴님께서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거는 이 나홀로 아파트를 매도하고 역세권 대단지로 가는 건 어떠냐라고 질문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락장일 때 나홀로 아파트와 대단지의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되게 좁아집니다. 또 상승장이 되면 이 나홀로 아파트와 대단지 아파트 가격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가 3억인데 대단지 아파트는 5억이에요. 상승장이 되면 5억이었던 대단지 아파트,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10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나홀로 아파트는 한 3억에서 한 4억, 5억 정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락장일 때 2억 정도 가격 차이 나던 것들이 상승장일 때는 5억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년, 2년 내에 굉장히 갈아타기 좋은 시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적극 검토해 보고 그 주변 지역을 더 자세히 볼 것 같습니다. 50대에 투자해도 되냐? 그러면 제가 꿈부자한테님께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꿈부자한테님은 언제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80대? 90대?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내 인생이 아직 30년, 40년 남은 거잖아요. 뭔가를 내가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시작해도 되는 나이라 생각을 하고 늦지 않았다. 지금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 오게 되면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를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내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이제 제 지인분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지인분이 용인 수지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3억 이상의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가 2.3억까지 빠지면서 이분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전세로 가요. 전세가 1.5억이었어요. 2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오르지 않게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예상과 밖에 된 거죠. 이분이 예상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전세금이 1.5억에서 1.6억으로 약 2년 동안 1,0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지났어요. 2015년이 되니까 이분의 예상과 다르게 이 수지 아파트가 2.3억에서 3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7천만 원 더 올랐죠. 이분이 예전에 매수했던 가격이랑 비슷한 가격까지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매매가도 매매가인데 전세 가격이 2.5억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네.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 되게 이게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모으는 분이었거든요. 돈 모으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어렵죠. 아낄 걸 되게 아껴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 옷 사준다거나 내가 뭐 치킨 먹고 싶은데 뭐 떡볶이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아꼈는데 그 돈이 전부 다 전세금으로 올려주게 돼버린 거예요. 또 그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매매가가 3억에서 3.5억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됐는데 2021년이 이 매매가가 3.5억에서 7억이 됩니다. 사실 2019년도라도 이분이 3.5억에 샀으면 3억 5천이라는 10년 동안 급여를 모아도 벌 수 없는 금액을 사실 벌 수 있었는데 이분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예. 전세를 살면 어떠냐? 그것도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이나 수도권을 봤을 때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나는 그냥 전세 살아야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전세 가격을 어떻게 올려주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요새 메타버스의 시대네, 챗 GPT의 시대네라고 얘기하지만 두 발 벗고 자야 될 부동산은 필요하거든요. 내가 언젠간 매수를 할 거고 내가 어느 지역에 매수를 하면 좋은 선택인지 공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일본이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진 게 첫 번째는 부동산이 좀 거품이 되게 많이 껴서 사실 안 좋아진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일본 경제가 되게 무너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출 현황이나 봤을 때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가 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현재 지금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면은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을 건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적자가 굉장히 깊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잠깐 안 좋은 시기일 수 있지만 다시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잠깐 위기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때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 지역도 있었는데 이미 좀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2, 3년 내에 충분히 싸고 좋은 가격의 부동산을 매수할 기회가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잘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는 어떤 부동산을 사면 되냐?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억을 달성하고 싶다고 하면은 현재 내가 1억을 모을 때랑 3억을 모을 때랑 10억을 모을 때는 되게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천만 원까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절약이에요. 네, 이때는 내가 지출을 줄이고 승진을 하든지 해서 소득을 늘리는 방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3천만 원부터 1억을 가는 시기, 그리고 1억부터 3억을 가는 시기, 3억에서 10억을 가는 시기는 이제부터는 투자가 중요해져요. 내 소득을 줄이는 것보다는
내가 투자를 해서 좀 더 자산을 불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종잣돈이 현재 3천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절약을 할 것 같고, 3천만 원에서 1억 사이다 종잣돈이 라고 하면 저는 지방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억에서 3억 사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수도권을 투자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 투자할 때 지방을 먼저 갔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1,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랑 비슷하게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수 없었고, 지방을 가서 저는 이제 그걸 투자해서 그걸로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 얻은 수익으로 이제 수도권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자산이 상상도 하기 싫긴 한데 제 자산이 만약에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이렇게 준비할 것 같아요. 제가 2억을 모았다면은 차라리 수도권 투자보다 지방에 내려가서 수익률 좋은 부동산을 3채 이상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 네. 이 일리가 되게 있는 거고 되게 통찰력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제 2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수도권 지방 둘 다 투자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이 3억 정도 하는데 전세가 2억 7천이다. 2억 7천이다 라고 하면은 매매하고 전세 차이는 3천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뭐 취등록세랑 합치면은 최당 뭐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든다 치면은 곱하기 한 5채는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제 경험상 한 4.5억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내 무릎에 사서 어깨 정도 올라간다면은 한 1.5억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1.5억에서 3천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500%가 되고 수익은 7.5억이 되겠죠. 네, 수익은 7.5억이 되고, 만약에 내가 수도권을 투자한다 치면은 이 수도권이 예를 들어 내가 뭐 6억 정도 되는 물건을 전세금 4억 정도 됐을 때 이때 투자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투자금은 한 2억 정도 들 거고요. 예, 그러면 투자는 한 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사실 통상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했을 때 봤을 때 수익이 내가 무릎에 샀다란 전제 하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역이 좀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한 2배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한 12억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차익이 지금 한 6억 정도 차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금은 2억이었기 때문에 한 300% 정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익도 6억 정도 났죠. 예. 사실 지방이나 이렇게 투자금을 작게 하면은 좋은 점은 이렇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도권은 사실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제 경험상. 근데 중요한 점은 수익 자체는, 이 매매가가 올라가는 수익 자체는 수도권이나 서울이 더 높았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왼쪽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왜냐면 저는 이 오른쪽으로 투자할 수 없던 거가 이제 투자금 자체가 제가 적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여러 개 투자하면서 좀 경험이 쌓였던 것 같아요. 예, 경험이 쌓여서 사실 수도권에서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한테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이 나는 돈은 많지 않아, 돈은 적지만 뭔가 내 시간이 좀 있어, 그래서 난 좀 투자에 시간을 넣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지방을 보시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다. 나는 지금 돈은 조금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데 난 시간이 별로 없어 라고 하면은 뭐 서울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볼 때 지금 수도권 지방 다 좋은 시기가 왔거나 이미 왔거나 또 좋은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좋은 기회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한 10시간 얘기해도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시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병철 회장의 호황자전이라는 책을 보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이 3가지가 운둔근이었는데, 이 운둔근이 뭐냐? 첫 번째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 운을 기다려야 된다. 반드시 운이 오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는 막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마다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그런 사이클이 있고,
운이 좋을 시기와 나쁜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한 분야만 쭉 기다려야지 막 이리저리 막 띄엄띄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는 사실 운이 오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운이 올 때까지 못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성 있게 내가 그릿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저도 부동산에서 조금 그렇게 기다렸던 거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는 저는 직장하고 부동산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할 때 내가 나중에 재테크 고수가 돼서 부동산도 잘하고, 뭐 상가도 잘하고, 뭐 토지도 잘하고, 뭐 주식도 잘하고, 뭐 나중에 뭐 채권도 잘하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부동산 하나 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을 계속 꾸준히 파다 보니까 제 실력이 쌓이더라고요. 네, 제 실력이 쌓이니까 남들보다는 그래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매년 투자했어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네, 거의 한 해도 쉬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100억 정도 이상의 자산을 가질 때까지는 매년 투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투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 회고 또는 복귀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해봐야지 이걸 잘했네 못했네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투자하기 전에 절대 잘 알 수가 없어요. 투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근데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굉장히 그게 나중에 다음 투자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투자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좋은 시기가 이미 왔고 제가 볼 때 또 준비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를 뭐 공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투자를 공부만. 네, 근데 수영을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헤엄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거를 해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너바나님. 너나님께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읽은 재테크 관련 책은 60권 정도 읽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뭘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 계획은 2023년 5월에 시작하는 너바나님의 열반스쿨을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제 고민은 지금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고 강의를 들으면 어떨지 아니면은 열반스쿨을 듣고 나서 투자를 하면 어떨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왕초보 워킹맘도 충분히 들어도 되는 강의일까요? 열반스쿨 강의를 통해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직장인들한테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이 자산소득이라는 게 사실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냐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직장에 다니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내 집 마련을 뭐 강남에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했는지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는 열반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지금 만약에 준비한다고 하면은,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지역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또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되게 열심히 10년간 다녔는데 뭔가 노후 준비가 안 됐다. 내가 회사를 끝마치고 나면 내가 10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강의 같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내 집 마련 한 번을 잘해서 10억 이상의 수익을 얻으신 분도 계시고 노후 준비를 마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직장인으로서 뭔가 내 월급만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0대 판교 직장인님의 사연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바나님. 30대가 되어 커리어를 시작하고 36살 나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다 보니 40대, 50대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되는 제 나이는 56세가 됩니다. 50대는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배들을 보면 그 나이까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커리어에서 은퇴할 나이인데 미래를 생각해 보니 막막하네요. 미래가 걱정인 30대 중반 아이 아빠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되게 책임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연치 않게 강변북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그 강남의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와, 저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하나도 없지? 저걸 살려고 하면은 왜 나는 몇십 년의 월급을 모아야 되지? 라고 되게 좌절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분의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그래서 그럼 제가 이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내 집 마련한 채로 직장인이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선배들을 보니까 참 동시에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되게 다른 모습의 결과를 가진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한 분은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하셨어요. 뭐 회사 내에서는 되게 승승장구하시고 승진을 높은 자리까지 가신 분입니다.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두 분이 좀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한 분은 내 집 마련을 하시고 한 분은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50대가 되는데도 계속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반면에 다른 한 분은 내 집 마련을 강남에 하셨어요. 예. 사실은 저는 좀 신기했어요. 왜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한 분은 아직 내 집 마련을 못 하시고 한 분은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셨을까? 제가 내 집 마련을 강남에 하신 분을 조금 연구를 해봤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한 게 첫 번째 내 집 마련이 대구였어요. 예. 그분이 원래 대구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대구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서울에 발령이 나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일단은 서울은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 집을 팔고 나서 수원에서 내 집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예, 수원에 내 집 마련하시고 그분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맞벌이셨기 때문에 돈을 차곡차곡 모으셨어요. 차곡차곡 모인 돈으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으면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셨더라고요. 예, 처음에 수원에서 내 집 마련하시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돈을 모으셔가지고 다시 과천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나중에 또 돈을 모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강남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한 분은 아직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내 집이 없는 상태시고 한 분은 강남에 이제 살게 되신 거죠. 예. 지금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되게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분은 내 노후에 어떡하지? 내가 지금 계속해서 뭐 내 집 전세금 올라가고 있고 내가 나중에는 전세금 올려주기도 힘든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는 내가 강남에 집이 한 채 있으니까 그 집 한 채를 매도하고 조금 더 가격이 싼 곳으로 실거주 이사를 하고 그 노후 자금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 같은 직장을 다녔는데 두 분의 차이는 사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은 계속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하고 상급지로 갈아타고 한 부분이 있고 다른 한 분은 내 일에만 빠지다 보니까 회사는 되게 컸지만 본인은 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만약에 제가 다시 30대로 간다면 재테크 공부에 더 집중을 할 것 같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말 내년에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판교 직장인님께서 나는 지금 일이 너무 좋고 재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강남에 집을 가진 선배분처럼 그렇게 내가 가진 돈으로 판교에 가까운 직장에서 집을 갖고 돈이 모일 때마다 쭉 판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재테크 투자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월부에서 많은 강의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투자를 공부하시는 게 내 집 마련과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시장도 이렇게 차가워졌고 여러 가지로 그 상황에서 늦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잘 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그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난 너무 늦었어. 난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네. 또 다른 분은 난 늦었지만 할 수 있어. 난 잘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보니까 두 분 다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할 수 없는 꿈이 이루어지고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물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꿈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저는 조금은 다르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남은 시간 동안 반드시 역전해서 좋은 결과를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제가 충분히 도움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부에서 보면은 뭐 40대, 50대에 투자를 시작해서 충분히 10억 달성하시고 노후 준비를 하시고 내가 그동안 벌었던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소득을 얻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고 속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도 투자 물건 중에 10채 이상 투자를 실패했거든요. 네. 그리고 역전세도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제가 투자 시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수강생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운이 좋게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저평가된 지역을 잘 사서 되게 큰 수익이 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투자 실패해서 정말 몇 억의 손실을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미래를 보니까 첫 번째 투자에서 성공했던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 투자 성공을 자기가 운이 좋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투자를 정말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투자가 힘든 시기를 맞아서 굉장히 위기인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투자하신 분은 정말 첫 번째 투자 실패를 굉장히 복귀를 잘 하시고 마음도 잘 추스리셔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10억 달성하시고 월부에도 10억 달성 후기를 써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첫 번째 투자 성공이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이 성공이 독이 되기도 하고 이 첫 번째 투자 실패가 누군가에게도 약이 되긴 하더라고요. 긴 인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내가 10년 이상 할 거다, 20년 할 거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쩜 첫 번째 이 실패는 어쩌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께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약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되게 조심해서 하게 되고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자하면은 반드시 약이 될 거고요. 지금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또 좋은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저도 그걸 경험했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잘 견뎌내시면 좋은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잘 견뎌내시고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